안녕하세요.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디지털 세대라는 말에 걸맞게 요즘 아이들의 학습 그리고 발달에도 게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창의성이나 자기 조절력도 발달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해력이나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배움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혼자 동화책을 읽었을 때 교훈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읽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살짝 그 부모의 기대와는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화책 그림을 보면서 와, 나도 그네 타고 싶어. 그네 타면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나무를 베다니 나무가 너무 불쌍해. 이런 것처럼 단편적인 수준에서의 소감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른과 대화를 나눴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헌신,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죠. 이처럼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바로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만일 아이가 게임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은 아이 혼자 게임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창의성이죠. 창의성은 논리적인 사고뿐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도 발달시켜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높여주는 등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도 이 창의성이 큰 도움이 되죠. 이러한 창의력은 그저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참여가 요구되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잘 발달되는데요. 이때 옆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색과 사고를 격려해 준다면 아이의 창의력은 보다 왕성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즐겨하는 게임들 중에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로는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캐릭터 만들기, 꾸미기, 혹은 이야기, 동화 만들기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색칠하기는 얼핏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걸로 무슨 창의력을 개발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박 모양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수박을 이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수박하면 이제 초록 바탕에 이제 검은 줄무늬 요거 떠올리잖아요. 그걸 그대로만 색칠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 아이와 소통하면서 격려할 수 있어요. 지금 수박은 어떤 기분일까? 수박이 농장 자기 집을 떠나서 마트로 갑자기 오게 되었대. 그럴 때 수박의 기분은 어떨까? 네가 상상한 수박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해 보자 라면서 수박을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만일 아이가 상상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생각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수박은 새로운 곳에 와서 신기한 기분일까? 아니면 낯선 곳에 와서 두려운 걸까? 아님 이곳에 오니 친구들이 많아서 신날까? 네가 이 수박이라면 어떨 것 같아? 네 생각을 색깔로 표현해 보렴. 이렇게요. 아이가 자신의 상상을 색으로 표현했다면 이에 대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차례예요.
와, 이 수박은 빨갛네. 너는 빨간 수박을 그렸구나. 그런데 빨간 기분은 어떤 걸까? 그럼 아이가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엄마, 지금 이 수박은 부끄럽대. 처음 본 친구들이 많아서 좋기도 한데 다 자기 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그래서 내가 빨갛게 그린 거야. 뭐 이런 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느끼는 기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기와 이야기 꾸미기, 동화 만들기 이런 게임을 할 때도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게임 형식으로 할 때는 색칠하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아이의 조작 능력과 인지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우선 이제 이런 게임을 할 때 아이와 함께 이런 게임 어플을 조작하는 법을 살펴보세요. 아이가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선을 그릴 땐 이거를 해야 되나 봐. 색칠은 이거를 눌러야 되나 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럴 때 아이가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게 되면 아이의 호기심과 성취 동기가 더욱 자극돼 창의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모님이 관심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격려하는 과정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잘 들어주고, 아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 부모님이 이건 그렇구나. 근데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에 관심이 많고 자기를 존중해 준다고 여겨서 더욱 신이 나죠. 이러한 것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야기 꾸미기 혹은 동화 만들기와 같은 게임도 창의력 개발에 매우 좋은데요. 이러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부모님과의 소통 꼭 있어야 합니다. 유아용 이야기 만들기 게임 중에 인터랙티브 게임이라는 형식으로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자기가 막 선택을 하죠. 공주면 어떤 공주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드레스는 뭐로 입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아이 혼자 하게 될 경우에는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게임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냥 선택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게임에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아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보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꾸몄다면 이를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이 이야기책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아직 글을 잘 못 쓰는 아이라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 상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의 생각을 글로 써서 동화책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를 인쇄해서 종이책처럼 꾸민다면 아이의 성취감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아이가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꾸미기를 할 때 유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몇몇 예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상한 내용들을 잘 엮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부연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때도 부모님은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엮어준다며 부모님이 자신이 상상한 것을 막 끼워 넣거나 이게 더 재밌지 않냐? 하면서 은근히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엄연히 이야기의 작가는 아이이며 부모님은 단지 편집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집단 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서 조절을 잘 하려면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충동을 억제하고 좌절을 참아내며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지 조절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의 감정 인식과 표현을 돕는 게임으로는 감정 매칭 게임, 돌보기 게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감정 매칭 게임은 다양한 감정 단어를 알려주고요. 감정과 얼굴 표정을 매칭해서 상황에 맞는 감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때 부모님은 게임에 나타난 상황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니? 그렇다면 언제 그런 감정을 느꼈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처럼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기 동물 혹은 식물을 돌보는 그러한 게임들도 많은데요. 이건 역시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타심을 키우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임들을 할 때 부모님은 지금 이 아기한테 먹을 걸 줘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와, 이제 아기가 울음을 그쳤구나. 그 모습을 보니 네 기분은 어때? 네가 잘 돌봐주어서 아기가 행복해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칭찬해 주세요. 아이의 인지 조절력을 돕는 게임으로는 일명 두뇌 게임으로 불리는 것들이 대표적이죠. 미로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빠진 것 찾기, 퍼즐, 똑같은 도형 패턴 찾아보기, 메모리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두뇌 게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게임들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집중력 그리고 인내심 요게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이런 게임들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런 게임을 할 때 시간이 비록 걸리지만 주의 깊게 살피고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절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이런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좀 잘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부모님이 아우 짜증낼 거면 하지 마. 야,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비난하게 되면 참을성을 갖고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은 집어치우고 슈팅이나 레이싱 게임처럼 반사신경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만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두뇌 게임, 인지 조절 게임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인내심이 적은 유아들에게는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이 옆에서 부모님이 격려와 함께 필요할 때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며 결국 해냈을 때 크나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해줄 때 부모님이 정답을 그냥 통째로 다 알려주거나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만일 아이가 퍼즐을 하다 막혔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딱 보시고 이거네, 이 조각 여기다가 넣으면 되네, 이렇게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에 퍼즐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선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처음에 퍼즐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한다면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 퍼즐은 만만치 않군.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야, 이 퍼즐은 사각형이잖아. 야, 그렇다면 4개의 조각은 이미 정해져 있겠다 하면서 4군데의 모서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말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를 알아듣고 모서리에 해당되는 4조각을 찾기 시작하고 이 조각들을 훌륭히 제자리에 끼워 맞춥니다. 이때 부모님은 우와, 4개의 조각을 딱
맞는 자리에 찾아 끼었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위에는 하늘이고 밑엔 땅이면 하늘은 하늘색이고, 그럼 하늘색 조각들을 모으면 하늘에 해당되는 퍼즐을 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줄 수가 있겠죠. 또 아이들의 정서 조절력을 발달시켜 주려면 아이들이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즉 정서 조절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생겨야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상 주고 벌 주고 이러지 않아도 스스로 조절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부모님은 아이가 좀 더 주의 깊게 노력하거나 인내심을 갖거나 이랬을 때 딱 말을 해주셔야 돼요.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죠. 와, 주의 깊게 살펴보았구나. 혹은 쉽게 되지 않아, 조금 짜증이 났는데도 잘 참았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 조절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말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가장 잘 행동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옆에서 아이가 뭐 하는지 들여다보고 적극적인 소통하는 거, 이것만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발달상의 이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보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